오경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크레인을 바라봤다. 재개발 예정지라는 팻말이 붙은 지 벌써 3년째였다. 철거 일정은 자꾸 미뤄졌고 빌라에 남은 사람은 이제 그를 포함해 3가구뿐이었다. 71살 평생 전파 수리기사로 살아온 그에게 이 침묵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은퇴 후 찾아온 고요가 더 익숙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위층이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2층에 누군가 이사 온 모양이었다. 경수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가 가볍고 규칙적이었다. 여자였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웃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위층에 이사 온 최리나입니다. 인사드리려고요. 아, 네. 오경수입니다. 리나는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 떡 좀 샀어요. 드시기 편하게 작은 걸로요. 경수는 정중히 받았다. 46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화사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단단했다. 부동산 일하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명함이 비쳐 보이네요. 리나는 웃으며 명함을 꺼냈다. 역시 눈이 좋으세요. 이 동네 재개발 때문에 자주 와서 아예 방 하나 얻었어요. 어르신도 곧 이주하실 거 아니에요? 글쎄요. 아직 확정된 건 없어서. 그럼 더 조심하셔야죠. 요새 이런 데 노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나는 한참 서 있다가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올라갔다. 경수는 문을 닫고 봉투를 열었다. 떡은 정갈했지만 그는 한 입도 먹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만지작거렸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신호를 듣는 일.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했다. 리나의 방문은 생각보다 잦았다. 이틀에 한 번꼴로 초인종을 눌렀고 늘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과일, 반찬, 때로는 약국 봉투까지. 어르신 드실 거 있나 싶어서요라는 말은 한결같았다. 목요일마다 병원 가시죠? 경수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아세요? 지난주에 나가시는 거 봤어요. 혼자 계시면 불안해서 신경 쓰게 돼요. 리나는 웃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거실 한쪽 서류함에 머물렀다. 경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집 안 구조를 훑었다. 창문 위치, 문 방향, 벽장까지 마치 평면도를 그리듯. 요새 저녁은 뭐 드세요? 대충 먹습니다. 안 되죠. 제가 가끔 반찬 좀 갖다 드릴게요. 혼자 사는 거 저도 아니까. 리나는 부엌까지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다. 역시 텅 비었네요. 그녀는 재빨리 안을 확인하고는 내일 뭐 좀 넣어드릴게요 라며 나갔다. 경수는 그녀가 떠난 뒤 우편함을 확인했다. 예상대로였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위임장 사본이 끼어 있었다. 날짜는 이틀 전, 서명은 흉내낸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서류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리나는 정말로 반찬통을 들고 왔다.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그녀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다. 경수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다. 리나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다시 한번 서류 한쪽을 힐끗 봤다. 혹시 도장 있으세요? 왜요? 재개발 보상금 신청할 때 필요하거든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직 신청 기간 아니지 않나요? 리나는 잠깐 멈칫했다. 맞긴 한데 서류 준비는 미리 해두셔야죠. 나이 드시면 깜빡하실 수도 있고. 경수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요새 숫자도 자꾸 헷갈리고. 그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다. 리나의 눈빛이 달라졌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복잡한 거 다 정리해드릴게요. 경수는 대답 대신 라디오를 켰다. 지직거리는 소음 속에서 희미한 주파수가 잡혔다. 리나는 불편한 듯 인상을 찌푸렸지만 경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신호를 듣고 있었다. 경수는 서랍에서 낡은 공구 세트를 꺼냈다. 손에 익은 무게였다. 라디오 한 대를 분해하고 예전에 모아둔 부품들을 늘어놓았다. 소형 송신기를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현관 근처 벽 틈새에 송신기를 숨겼다. 문이 열릴 때마다 작동하도록 설정했다. 수신기는 침대 옆 라디오 안에 연결했다. 이제 리나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신호가 잡힐 것이었다. 사흘 뒤 리나가 다시 왔다. 어르신, 저예요. 초인종 소리와 함께 송신기가 작동했다. 경수는 일부러 천천히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접니다. 최리나요. 아, 위층분. 잠깐 깜빡했네. 리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으세요? 요새 자주 그러세요? 나이가 나이니까. 어제는 통장 비밀번호도 헷갈렸어요. 리나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어디 적어두세요. 나중에 찾으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야겠네요. 경수는 메모지에 엉뚱한 숫자를 적어 냉장고에 붙였다. 리나는 자연스럽게 그 숫자를 훑어봤다. 그녀는 물 한 잔만 얻어갈게요라며 부엌으로 들어갔고 경수는 거실에 남아 라디오를 만지작거렸다. 리나가 떠난 뒤 경수는 수신기를 켰다. 희미한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다. 리나였다. 그녀는 위층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비밀번호는 확인 못했어요. 냉장고에 붙인 건 계좌번호 같은데.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리나의 대답은 선명했다. 아니, 아직은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하면 눈치챌 수도 있어요. 조금씩 해야죠. 경수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며칠간 경수는 더 연약한 척 연기했다. 현관문을 열 때 비틀거리고 날짜를 헷갈리고 약 봉지를 떨어뜨렸다. 리나의 방문은 더 잦아졌다. 그녀는 이제 거의 매일 왔다. 어르신, 혹시 도장 어디 두셨어요? 제가 서류 좀 대신 떼드릴게요. 서랍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제가 찾아볼까요? 경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나중에 찾아볼게요. 리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섰다. 그날 밤 수신기에는 다시 그녀의 목소리가 잡혔다. 도장은 아직이에요. 근데 곧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믿고 있어요. 경수는 녹음 파일을 정리하며 작은 노트에 날짜와 내용을 적었다. 신호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다. 리나는 작은 캔을 들고 왔다. 어르신, 이거 방향제예요. 라벤더 향인데 잠잘 올 거예요. 그냥 두세요. 침실에 놓아드릴게요. 여기 놓으면 효과가 없어요. 리나는 허락도 받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경수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녀가 캔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 좀 닫아드릴게요. 환기는 아침에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열어둬요. 안 돼요. 밤에는 찬바람 들어와요. 감기 걸리시면 어쩌려고요. 리나는 창문을 닫고 나갔다. 경수는 그녀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를 확인한 뒤 안방으로 들어갔다. 캔을 들어 코에 가까이 대지 않았다. 대신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했다. 창문은 다시 열었다. 부엌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예전에 전자부품 세척용으로 쓰던 것이었다. 캔 주변의 공기를 조심스럽게 채집해 병에 담았다. 흔들어 보니 미세한 침전물이 보였다. 수면제나 진정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밤 경수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침실 문은 꼭 닫아두었다. 새벽 2시쯤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경수는 눈을 감은 채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금 장치를 바꿔놨기 때문이다. 복도에서 작은 혀차는 소리가 들렸다. 리나였다. 그녀는 몇 분간 머뭇거리다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리나가 다시 내려왔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방향제 효과 있었나 봐요. 오늘 안색이 좋으세요. 경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리나는 창문 열어뒀네요. 또 감기 걸리시겠어요? 라며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수가 막아섰다. 오늘은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확인 좀. 괜찮다니까요. 리나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물러났다. 알겠어요. 그럼 저녁에 또 올게요. 그녀가 떠난 뒤 경수는 수신기를 켰다. 예상대로 리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제 안 먹은 것 같아요. 문도 안 열리고. 상대방의 짧은 대답 뒤 리나가 다시 말했다. 괜찮아요. 며칠만 지나면 비워질 거예요. 이미 서류는 다 준비됐고 보상금 나오는 즉시 통장 정리하면 돼요. 흔적 안 남아요. 경수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다. 이제 충분했다. 그는 작은 USB에 모든 녹음 파일을 옮기고 채집한 공기 샘플병도 함께 챙겼다. 서랍에서 위임장 사본도 꺼냈다. 증거는 갖춰졌다. 그는 외출 준비를 하며 오래된 가방을 들었다. 내일 아침 구청이 열리는 즉시 찾아갈 생각이었다. 라디오를 끄며 중얼거렸다. 신호 수신 완료. 경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가방 안에는 USB, 공기 샘플병, 위임장 사본이 들어있었다. 구청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다. 민원실 직원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담당 부서로 연결했다. 재개발 담당 공무원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표정이 굳어졌다. 이런 사례가 이번만이 아닙니다. 최근 이 지역 노인 대상 사기가 여러 건 접수됐어요. 조직적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조사 중입니다. 공무원은 경수가 가져온 모든 자료를 복사하고 공기 샘플은 감식을 위해 따로 보관했다. 며칠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사흘 뒤 경찰이 빌라에 왔다. 리나는 위층에서 내려오다 현관 앞 순찰차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경수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최리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재개발 지역 노인 대상 사기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리나는 경수를 올려다봤다. 경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순찰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경수를 봤다. 눈빛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일주일 뒤 경수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리나를 포함한 일당 5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재개발 지역을 돌며 독거노인을 물색하고 신뢰를 쌓은 뒤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을 써왔다. 피해자는 이미 8명에 달했다. 어떻게 눈치채셨습니까? 신호가 너무 강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한 달 뒤 리나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경수를 봤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그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리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몰랐던 거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 속은 줄 알았잖아요. 경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처음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죠. 송신기요? 네. 리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전파 수리 기사셨다죠.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당신도 일은 잘했어요. 다만 상대가 잘못됐을 뿐이죠. 리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경수는 법정을 나서며 가방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다. 오래된 습관처럼 다이얼을 돌렸다.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뉴스 방송이 흘러나왔다. 재개발 지역 노인 사기단 검거. 경수는 볼륨을 낮추고 라디오를 가방에 도로 넣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크레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빌라는 여전히 낡았다.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켰다. 이번엔 음악 채널이었다. 경수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듣는 선명한 신호였다. 잡음 없이 또렷하게.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잡음 속에서 신호는 더 또렷해지지. 창밖으로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다. 경수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다. 오래된 재즈곡이 흘러나왔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송신기 부품들을 천천히 정리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며칠 뒤 우편함에 구청 공문이 도착했다. 재개발 일정이 다시 연기됐다는 내용이었다. 경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그는 이 집에서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위층은 다시 비었다. 가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다. 경수는 그게 편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호는 더 선명해졌다. 어느 날 저녁 경수는 오래된 공구함을 열고 라디오 하나를 더 분해했다. 이번엔 송신기가 아니라 수신기였다. 주파수를 맞추고 회로를 점검하고 안테나를 조정했다. 익숙한 작업이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여전히 정확했다. 라디오를 다시 조립하고 전원을 켰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희미한 음악이 들렸다. 경수는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며 신호를 찾았다. 잡음이 줄어들고 목소리가 선명해졌다. 오늘 밤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외출 시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경수는 창문을 닫고 라디오 앞에 앉았다. 평생 그래왔듯이 그는 신호를 듣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송신하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수신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빌라는 고요했다. 경수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다. 잡음도 신호도 모두 그의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작게 미소 지었다.